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이야기와 인생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김영수 씨의 작은 한옥집 안에는 조용한 슬픔이 감돌고 있었다. 김민재의 어머니이자 이상적인 어머니상으로 알려진 정미숙 씨가 예상치 못한 병을 발견하면서 가족에게 큰 충격이 닥친 것이다. 한국 문화에서 효, 정, 공동체 정서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미숙 씨는 늘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머니였다. 은은한 백발과 온화한 미소를 가진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 명절마다 떡 잡채, 떡국과 같은 전통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아들 민재에게 예절과 전통의 중요성을 가르쳐왔다. 이전의 사경 내에서도 그녀는 파크 수진과 그녀의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 하늘색 한복을 입고 정성스럽게 모든 준비를 했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수진과 그녀 가족의 무례한 태도로 인해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그러던 중 미숙 씨는 최근 몇 주간 평소와 다른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주방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다. 이를 본 영수 씨는 다급하게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검사 결과 만성 심장 질환을 진단받았다.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병이었다. 이 소식은 영수 씨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미숙 씨는 특유의 긍정적인 태도로 가족을 안심시키려 했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아들 민재가 이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와주기를 바랐다. 또한 아직 며느리가 될 예정인 박수진이 사경례 때의 부정적인 인상을 씻어내고 가족으로서 관심과 공감을 보여주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미숙 씨의 기대는 곧 무너지고 말았다. 영수 씨가 아들과 수진에게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 민재는 본래 온순하고 효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아들이었지만 점차 현대적인 삶과 수진의 영향으로 인해 점점 무심해져 갔다. 이 이야기에서는 만약 민재가 수진과의 결혼을 계속 유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가정해본다. 결혼 후 수진은 아버님께서 보낸 문자를 읽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바쁘니까 나중에 갈게요 라는 짧은 메시지를 SNS로 보냈다. 그녀는 아픈 시어머니를 찾아가기보다는 압구정에서 명품 브랜드 행사에 참석하며 SNS에 자신의 화려한 일상을 공유하는 데 몰두했다. 수진의 이러한 태도는 미숙 씨를 깊이 상처 입혔고 영수 씨 역시 크게 실망했다. 그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효를 다하길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한편 민재도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회사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방문을 미루었다. 영수 씨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내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 라고 말했을 때도 민재는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며칠 후에 갈게요 라는 무심한 대답만 남겼다. 이 말은 의도치 않았더라도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미숙 씨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았다. 한국 문화에서 부모가 아플 때 자식이 돌보지 않는 것은 불효로 간주된다. 민재와 수진의 무관심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가족관계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다. 이 사건은 미숙 씨뿐만 아니라 영수 씨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과연 자신과 아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아들에게 전해왔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공동체에서도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앞으로 어떤 선택과 변화가 필요할지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미숙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식이 퍼지자 평소 한적하던 이웃들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이상적인 어머니 미숙 씨가 심장 관련 만성 질환을 진단받으며 김영수 씨의 가족은 큰 걱정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웃들이 더욱 분노한 것은 김민재와 박수진, 즉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가 병문안을 오거나 그녀를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한국에서는 효도와 정, 즉 공동체적 정서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그런 만큼 민재와 수진의 행동은 이웃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미숙 씨가 이제는 자신의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숙 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친절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은 금세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평소 미숙 씨와 함께 산책을 즐기던 이웃 박선희 씨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미숙 씨는 평생을 민재를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아들이 엄마가 아플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니요. 그리고 수진이는 며느리가 저렇게 무심해서야 어디 제대로 된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박선희 씨는 남편인 영수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국 문화에서 부모가 아플 때 자식이 보살피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아파트 경비를 맡고 있는 이 씨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수진 씨가 가끔 여기에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걸 본 적은 있지만 시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민재 씨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웃들의 실망과 분노는 온라인으로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가족을 아는 한 사람이 지역 커뮤니티에 이 이야기를 올리자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사용자인 Seoul Tradition은 이렇게 썼다. 믿을 수 없다. 미숙 씨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아들이 어머니가 아프실 때 찾아오지도 않다니 한국 문화에서 이런 불효는 용납할 수 없다. 이 게시글은 수백 개의 좋아요와 공유를 받으며 빠르게 퍼져나갔다. 또 다른 사용자 함복글러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지는 사경례 때부터 거만한 태도를 보이더니 이제 시어머니가 아프셔도 신경도 안 쓰네요. 효도 정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민재도 아내에게 휘둘려서 효도를 잊어버린 게 문제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진뿐만 아니라 민재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과거에는 착하고 부모에게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지만 점점 현대적인 가치관과 수진의 영향에 휩쓸리며 부모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비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미숙 씨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박선희 씨는 병문안을 가서 미숙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숙 씨, 이제 민재를 위해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예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의견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부모의 희생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숙 씨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웃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메시지였다. 한 SNS 사용자 솔 커뮤니티는 이렇게 적었다. 미숙 씨는 충분히 사랑받고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사는 것이 맞아요. 이러한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는 미숙 씨와 영수 씨에게 위안이 되었고 이제는 그들도 삶의 새로운 방향을 고민해 보기로 했다. 비록 가족 간의 실망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미숙 씨가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병실에서 정미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을 보며 그녀는 심장과 관련된 만성 질환을 진단받은 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이상적인 어머니였던 그녀는 자신이 가장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아들 김민재와 며느리 될 박수진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삶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수십 년 동안 미숙 씨는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남편 김영수와 결혼한 이후 그녀는 명절마다 떡, 잡채, 떡국 같은 전통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며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아들 민재에게 효의 가치를 가르쳤다. 심지어 박수진의 가족과 함께한 긴장된 사경례, 사돈간의 상례 자리에서도 그녀는 옅은 파스텔 색상의 한복을 차려입고 다정한 미소로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쌓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그녀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이러한 희생은 제대로 보답받지 못했다.
민재는 어머니의 건강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회사 일이 바빠서 며칠 후에 들를게요라며 전화로 형식적인 안부만 전했고 수지는 더욱 차가웠다. 그녀는 직접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금 바빠서 나중에 갈게요 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다. 이들의 태도에 미숙 씨는 깊이 상처받았고 자신이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 정작 자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평생을 민재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곁에 없어.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목이 메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숙 씨는 일방적인 희생이 자신을 더욱 지치게 하고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병실에서 남편 영수 씨에게 그녀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이들을 위해 내가 너무 많은 걸 희생한 것 같아요. 그러자 영수 씨는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끄덕이며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은 충분히 했어요.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남편의 말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민재와 수진이 자신을 돌봐주기를 기대하는 대신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가벼운 운동과 치료를 시작했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나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온전히 즐기며 살고 싶어. 그녀는 스스로 다짐하며 희망의 빛을 되찾았다. 또한 그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 박선희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다. 미숙 씨,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자식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말아요. 선희 씨의 따뜻한 위로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재와 수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미숙 씨는 독서를 시작하고 젊은 시절 좋아했지만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그림을 다시 배우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다. 그리고 영수 씨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즐기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미숙 씨는 효가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부모의 일방적인 희생이 자식들에게 당연시될 때 그것이 오히려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그녀는 영수 씨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했어.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어. 그녀는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재정을 스스로 관리하며 건강을 고려해 집안 구조를 바꾸는 등 자립적인 삶을 계획했다. 그녀의 이러한 변화는 주변의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미숙 씨는 여전히 아들 민재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돼. 그녀는 결심을 굳히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개인적 해방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게 희생이 아닌 자기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정미숙 씨의 이야기는 원치 않은 만성질환의 발병과 아들 김민재, 그리고 예비 며느리 박수진의 무관심을 겪으면서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한국 가족과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조명한다. 그녀의 경험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가족 내에서 정직함과 서로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자식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한국 문화에서 오랫동안 핵심적인 요소였지만 현대적인 시각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세대 간의 관계와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문화에서 가족 간의 정직함과 상호 돌봄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본 요소로 여겨지며 특히 깊은 정과 유대를 의미하는 증이라는 가치 속에서 강조된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이상적인 어머니였던 미숙 씨는 이 가치를 몸소 실천해왔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감정과 책임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며 가족을 위해 전통 음식인
잡채, 떡국 등을 정성껏 준비하고 남편 영수 씨를 돌보며 아들 민재에게 효의 가치를 가르쳤다. 과거 박수진의 가족과 함께한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녀는 수진과 좋은 관계를 쌓기 위해 옅은 파스텔 색상의 한복을 차려입고 진심 어린 태도로 모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병을 앓게 되었을 때 그녀가 기대했던 정직함과 돌봄은 돌아오지 않았다. 민재는 회사 일이 바빠서 며칠 후에 들를게요 라며 형식적인 말만 남겼고, 수지는 더욱 냉정하게 지금 바빠서 나중에 갈게요 라는 짧은 문자 한 통만 보냈다. 그들의 행동에서 진정한 관심과 정직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미숙 씨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들은 마치 신경을 쓰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가족 간의 정직함과 돌봄이 없을 때 아무리 정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문화라 하더라도 가족 관계가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또한 상호 돌봄이 가족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한국 문화에서는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돌보는 것이 효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며, 이는 부모의 헌신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답으로 간주된다. 미숙 씨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평생을 민재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그녀가 가장 힘든 순간에 민재와 수진의 무관심을 경험하면서 효라는 가치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내가 가르친 효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녀는 실망과 상처를 안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가족 내에서 상호적인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감은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가족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다. 또한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자녀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그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미숙 씨도 한 민재가 늘 자신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민재와 수진의 무심함을 경험한 후 그녀는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민재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라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해. 그녀는 그렇게 다짐하며 삶을 바꿔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치료를 받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다. 또한 젊은 시절 좋아했지만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독서와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며 자신의 삶을 되찾아갔다. 그녀의 남편 영수 씨도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며 말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현대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립적인 삶을 구축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정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결국 미숙 씨의 이야기는 효와 정이라는 한국 문화의 핵심 가치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적인 정직함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족 관계는 한쪽의 희생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솔직한 감정을 나누고 힘든 순간에 함께할 때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미숙 씨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꾸려나가는 모습은 한국 사회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정미숙 씨의 이야기는 원치 않던 만성 질환의 발병과 아들 김민재, 며느리 박수진의 무관심을 겪으며 한국 가족과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공동체적 정서인 정의의 핵심 가치인 정직함과 서로 돌보는 마음이 민재와 수진이 어머니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적절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험대에 올랐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미숙 씨는 그 보답을 받지 못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만 의존해서는 행복과 안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대신 그녀는 건강과 독립적인 삶에 집중하기로 결심하면서 새로운 삶의 장을 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미숙 씨 개인의 여정을 넘어 가족 내에서 정직함과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며 부모가 현대 사회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삶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직함은 가족 관계의 기반이다. 민재와 수지는 미숙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무관심과 불성실한 태도는 미숙 씨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의도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서로 돌보는 마음은 가족의 핵심 가치이다. 가족이란 특히 힘든 순간에 서로를 돌보고 지지할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 미숙 씨가 병에 걸렸을 때 민재와 수진이 곁에 없었다는 사실은 돌봄이 결여될 경우 효와 정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가 의미를 잃고 가족 관계가 금이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 한국 문화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기대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미숙 씨의 이야기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언제나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녀가 건강과 행복을 위해 스스로 삶을 개척하기로 한 결정은 부모 역시 자신의 안전과 만족을 위해 독립적인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전통과 현대적 가치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자녀의 보살핌을 기대하는 전통적인 가치와 바쁜 현대 사회에서 자녀가 부모를 돌볼 여유가 부족한 현실 사이의 갈등을 반영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모두 효와 정과 같은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삶의 방식에 맞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숙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무관심을 통해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이는 가족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든 간에 일방적인 희생만이 아닌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미숙 씨의 이야기는 가족 내에서 정직함과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독립적인 삶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전통에서 비롯되었지만 가족의 역할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깊은 의미를